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들과 이제 발음 강의로 만나게 되는데요. 발음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잘 알겠지만 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특별히 중국어는요, 이 발음, 성조라는 개념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발음을 잘 공부해 두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강으로 구성된 강의고요. 오늘 이제 1강부터 시작해서 10강 저랑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 중국어 공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 신청하셨을 텐데 오늘 첫 강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이 10강 다 듣고 나서는 중국어 공부 해보고 싶다. 중국어 성조 발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우리 첫 번째는요. 성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성조. 우리 학생들 중국어 아직 공부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요. 중국어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조이거든요. 성조가 뭔가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성조. 네, 성조는요,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머릿속에선 대충 이런 건데 라고 하지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 얘기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성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그 높낮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1성, 2성, 3성, 4성, 경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스크립트로 봐서는요, 저게 무슨 내용이야 잘 모를 거예요. 우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요, 이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성조라는 개념 하기 전에요, 중국인 선생님께서요, 발음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게 성조의 개념인데요. 설명을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는 중국인 발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40.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중국인 선생님이 방금 전에 40 그리고 그 전 앞에 14라는 거를 발음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40, 14. 다시 한번 40, 14.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개가 비슷한 듯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건 우리가 공부는 하지 않을 건데요. 뭐하고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40이고요. 앞에서 발음한 거는 스크립트 상에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바로 14라는 뜻이 되거든요.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깨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14, 40 중국어에 이런 발음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인 선생님이 14 이렇게 읽게 되면 얘는 중국어로 14를 가리키고요. 만약에 중국 선생님이 40라고 읽으면 이건 40이 돼요. 40, 14 비슷한 듯한데 뭔가 다르구나. 여기서 이제 성조의 개념을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상태는 아닌데요. 성조는 이런 거예요. 중국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에도 높낮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걸 표기를 안 할 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도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물을 떼거나 혹은 무엇을 확인할 때거나 반문을 할 때거나 사실은 높낮이가 다 언어엔 있거든요. 영어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할 때 그 사람이랑 똑같이 성대모사를 하면 잘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높낮이와 그 잠깐 쉬는 그 타이밍 혹은 그 길이를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어는 오히려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성, 2성, 3성, 4성, 경성이라는 것을 정해져 놓고 있고요. 그 언어에 따라서 그 성조를 갖고 있어요. 그대로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중국어를 잘할 수 있고요. 중국인들이 들었을 때 정확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조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이 공부를 할 건 아닌데요. 40, 14. 뭔진 잘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의미 있고 내려가는 의미 있어요. 발음이 비슷해 보이지만 만약에 14라고 읽게 되면 얘는 14로 중국인들이 듣게 되고 그 다음 여기 40 이렇게 위에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40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내 발음 혹은 내 이 높낮이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똑같은 단어를 두고도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조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중국어에서 1, 2, 3, 4성이 있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1성이라는 발음은요. 지금 도레미파 솔로 봤을 때 위에서 쭉 이렇게 길게 되는 건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노래를 많이 응용을 하거든요. 산, 토끼, 토끼야 이럴 때 산, 토끼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산, 이 발음인데 이 발음은 앞으로도 말을 하겠지만요. 우리나라 발음에는 이 발음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얘기를 할 때 한음 한음이 거의 똑같은 음표로 따지자면 그 음표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어에서 일성은 다른 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소리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 토끼 이거를 산이라는 솔 발음을 산, 토끼 할 수 없는 것처럼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되는 산 발음이에요. 산 네, 위에서 쭉 이어지는 이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하고요. 같이 연습할 때 감을 익히도록 할게요. 이성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발음인데요. 전화 통화할 때 네라는 것과 연결을 해보면요. 네? 누군가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일이죠? 네? 이럴 때. 그래서 네? 이런 발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뭐 고객님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한숨을 돌리면서 네 이런 거요. 네 이런 발음이 바로 삼성이에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사성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중국어 이제 들어보면 화내는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성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위에서 딱 꽂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화낼 때요. 야! 이렇게 꽂히는 의미예요. 이건 우리가 단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1, 2, 3, 4성 하나 나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경성입니다. 경성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할 거지만요. 음을 갖지 않으면서 약하게 발음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하면서 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국어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자는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다 어떻게 읽냐면 마라고 읽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네가 여러분이 감이 오시겠지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성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말하고 있는데요. 성조가 다른 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경성이라는 개념. 일성 같은 경우는 산, 토끼. 기억나세요? 따라해볼까요? 산, 토끼. 어렵지 않죠? 얘 말하고 있는데요. 산, 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일성이에요. 위에서 마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마. 두 번째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좀 깜짝 놀라서 네? 무슨 일이라고요? 이럴 때 이성으로 읽는데요. 이때는 마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마.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는 이 마라는 음이 점점 소리가 좀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 이렇게 조금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좀 커지면 더 정확한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안도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저 뭐 도와주시려고 그랬던 거군요. 아니면 제가 잘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주신 거군요. 마 하시면 되고요. 사성 제일 쉬워요. 화나면서 얘기하면 돼요. 마. 네, 우리가 실제로 중거를 할 때는 진짜 화난 것처럼 너무 강하게 하진 않을 건데요. 지금은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네 개를 이제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좀 쉬울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거야. 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성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마!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마! 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중국어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같은 지금 음을 나타내는데 높낮이가 다른단 말이죠. 마. 그러면 얘 뜻이 달라져요.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엄마라는 뜻이 되고요. 얘는요. 우리 옥감 중에서 마 있죠. 마 소재라고 할 때. 그 다음 얘 마. 이거는 쉬운 단어죠. 여러분 아시겠죠? 말맞자잖아요. 말이고요. 그 다음 마.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욕하다가 돼요. 진짜 화내는 것 같은데 뜻도 그렇게 되네요. 얘는 이제 물어볼 때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요. 누구입니까? 라는 의문사를 만드는 마자예요. 그래서 마. 네,
발음은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성조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입에 배면.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될 거예요. 중국인 선생님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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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여러분 중국 선생님 발음 들으시니까 감이 오세요? 네, 같은 지금 발음이긴 한데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 발음, 그 높낮이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의 경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정확히 짚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마자라는 발음으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엄마라는 발음 산, 토끼 할 때 일성이었어요. 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 네. 동영상 강의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발음 강의에서는.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면 좀 뭔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따라하는 게 특히 한국인들 정서로는. 근데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혼자 막 소리를 질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때까지 켜놓고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 정말 쉽게 중국어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발음 부분은요. 마, 산, 토끼 할 때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른 음보다는 좀 길어지게 됩니다. 발음이 할 수가 없고 네, 이렇게 연습을 할게요. 그 다음 이성 네, 우리 소재 가운데 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발음이 됐고요. 그 다음 삼성 그러면 어떤 뜻이었냐면 말맞자였어요.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죠? 그리고 이제 사성,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화를 내듯이 꽂아주면 돼요. 야, 너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됐냐면 누구누구를 욕하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경성은 표시할 수가 없어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아무런 없이 네, 높낮이 없이 가볍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문장 끝에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같이 발음해서 공부할 때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강의가 끝나게 돼요. 성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것이다 정확히 알고 가야만 우리가 앞으로 모음, 자음, 이제 우리말로 해당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배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여러분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1강은 항상 가장 중요한 강의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마칠 텐데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이렇게 5가지 오늘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들었을 때 나는 말을 타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욕하는 걸 타고 갈 거야. 물론 문장상 어법적으로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잘못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조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맨날 중국어 어려워, 성조라는 게 있어서 어려워 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훨씬 나중에 쉬워질 겁니다. 그냥 모호하게 모든 언어에는 사실상 성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감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조 표시를 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시면요. 앞으로 어휘를 외우는 데 있어서 훨씬 쉽게 중국어를 공부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마무리하고요. 2강에서는요.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다른 내용들 가지고 점점점 발음 연습 그리고 발음에 대한 내용들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2강 때 더 힘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